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김민주는 우체통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편지 속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한 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나는 게이였다. 하지만 가족이 나를 죽은 자로 만들었다라는 글씨가 떨리는 필체로 새겨져 있었다. 민준의 손이 떨리며 편지를 떨어뜨렸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준은 32살, 서울의 한 중소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항상 어딘가 텅 빈 구석이 있었다. 아버지 김태호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다. 태호는 민준이 10살 때 갑자기 사라졌고, 가족은 그를 게이 스캔들로 인해 자살했다고 선언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 아버지는 그런 나쁜 선택을 했어. 우리 가족의 치욕이야. 형인 민수와 여동생 지은도 그 말을 믿었고, 집안은 그 후로 침묵의 장막이 드리웠다. 민주는 그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게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였다. 동성애는 서구의 병폐로 치부되거나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죄악으로 여겨졌다. 민준 자신도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 친구와의 짧은 로맨스를 숨긴 채 살아왔다. 그는 자신이 게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냥 특별한 우정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편지를 받은 후 민준의 일상이 뒤집혔다. 편지는 태호가 보낸 것이 아니었다. 대신 태호의 오랜 친구인 박준호라는 남자가 썼다. 태호 씨는 20년 동안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가족의 압력에 못 이겨 죽은 척했어요. 이제 그는 암으로 위독합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준호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민주는 망설였다. 어머니에게 말할까? 형에게. 아니, 그들은 여전히 그날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다. 민수 형은 결혼 후에도 아버지 얘기하지 말라고 버럭버럭 소리쳤고, 지은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시집가서 가족과 단절했다. 민주는 혼자였다. 그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50대 중반의 조용한 남자였다.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보였다. 준호는 차분하게 태호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태호는 젊었을 때 회사 동료와 사랑에 빠졌다. 그 동료는 태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연인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한국에서 동성애는 범죄나 다름없었다. 군사 독재 시절 도덕 수호라는 이름으로 감시당했다. 태호의 연인이 자살한 후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결혼한 후에도 비밀을 지켰다. 민준의 어머니와의 결혼은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다. 태호 씨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자신을 숨겨야 했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태호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냥 오랜 친구, 태호가 제주로 도망칠 때 도와준 사람이었다. 민주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게이였다. 하지만 그것이 왜 죽음으로 이어졌단 말인가? 준호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젊은 태호와 미소 짓는 남자, 바다를 배경으로. 이 사람이 태호 씨의 사랑이었어요. 그는 태호를 구하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가족이 알게 된 후 태호를 죽은 자로 만들었어요. 어머니께서 가장 먼저 제안하셨어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 그 온화한 어머니가. 그는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치를 무는 중이었다. 엄마, 아버지 일에 대해 물어봐도 돼. 거머니의 손이 멈췄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민준아.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요. 게이였다는 이유로 죽은 척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야.
내 아버지는. 그는 우리를 버렸어. 울음이 터졌다. 민주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고통을 보았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사회의 시선, 이웃의 수군거림, 가족의 수치심. 태호가 사라진 후 그녀는 홀로 세 아이를 키웠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대학 때 만난 이재훈, 그와의 밤 산책, 손을 스치던 순간. 재훈은 솔직한 게이였다. 민준아, 너도 나처럼 느껴. 재훈의 물음에 민준은 도망쳤다. 이제 아버지의 비밀이 자신의 비밀을 깨웠다. 다음 날, 민준은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준호가 동행했다. 제주도의 바람은 차가웠다. 태호의 집은 바닷가 작은 오두막이었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다. 민준이냐? 태호의 목소리는 약했다. 민준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의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1시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내 어머니를,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숨기려 했을 뿐. 태호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젊은 시절의 사랑, 연인의 죽음, 가족의 배신. 나는 게이로 태어났어. 하지만 한국에서 그것은 죄였지.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제주에서의 며칠은 민준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태호는 회상했다. 내가 어렸을 때 내 손을 잡고 공원에 갔지. 그때 내가 행복했어. 민준은 웃었다. 하지만 갈등이 시작됐다. 태호의 병은 위중했다. 의사는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했다. 가족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태호가 말했다. 민준은 두려웠다. 어머니는? 형제들은? 서울로 돌아온 민주는 민수 형에게 먼저 말했다. 민수는 웃었다. 미쳤어. 아버지가 살아. 게이. 그게 무슨 헛소리야. 분노가 폭발했다. 그 인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고생하신 거 몰라. 민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지은은 전화로 울었다. 오빠, 왜 이제 와서? 나 결혼할 때 아버지 생각만 해도 가족의 상처는 깊었다. 민주는 홀로 싸워야 했다. 그때 재훈이 나타났다. 민준이 SNS에 제주 사진을 올린 걸 보고 연락했다. 오랜만이야. 무슨 일 있었어? 재훈은 이제 영화감독 지망생이었다. 그들은 한강 공원에서 만났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민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재훈의 눈이 부드러웠다. 민준아, 너도 아프고 있구나. 나처럼 재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부모의 이혼, 게임을 밝힌 후의 고립. 하지만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는 재훈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그 순간 작은 로맨스가 싹텄다. 하지만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훈의 전 연인이 돌아왔다. 그는 재훈이는 나 없인 못 살아라고 위협했다. 민주는 질투와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아버지처럼 도망칠 수 없어. 서울의 겨울이 다가왔다. 태호의 상태가 악화됐다. 민주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어머니는 거부했다. 그 사람을 다시 보는 건 싫어.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썼다. 엄마,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게이여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지은이 먼저 마음을 열었다. 오빠 말이 맞아.
나도 만나보고 싶어. 민수는 마지막까지 버텼다. 모임날, 태호는 휠체어로 서울에 왔다. 호텔 로비에서 가족이 마주쳤다. 침묵이 흘렀다. 태호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약했어요. 어머니가 울었다.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태호는 대답했다.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죠. 대화가 시작됐다. 눈물, 분노, 용서의 물결. 민수는 다버지. 왜 게이였어요? 그게 우리 가족을 태호가 막았다. 게이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어. 사랑하는 사람을 숨긴 게 잘못이었지. 그 모임 후 가족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됐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언론에 소문이 났다. 태호의 과거 스캔들이 온라인에 퍼졌다. 유명 기업가의 게이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다. 한국 사회의 반응은 거셌다. 댓글은 가족의 치욕 동성애는 병두로 도배됐다. 민준의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김민준 아버지가 게이래, 재우는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한강에서 키스한 밤, 민준은 속삭였다. 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하지만 재훈의 전 연인이 복수했다. 그는 태호의 병원 기록을 유출하려 했다. 민준은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변호사는 외쳤다. 재판 중 태호가 증언했다. 나는 숨기다 죽을 뻔했어요. 이제 진실로 살겠어요. 재판은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태호의 건강은 더 나빠졌다. 제주로 돌아간 태호 곁에서 민준은 재훈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바다를 보며 태호가 말했다. 민준아, 내가 게이라도 상관없어. 사랑하라고 민준은 고백했다. 아버지, 저도. 재훈이를 사랑해요. 태호는 미소 지었다. 그럼 잘해. 나처럼 후회 말고 겨울 끝자락. 태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태호 씨, 고마워. 우리를 깨워줘서. 민수는 다버지, 미안해요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꽃을 놓았다. 태호의 죽음 후 민준과 재훈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민준은 LGBTQ 지지 단체에 가입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어요.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어느 봄날 한강 벚꽃 아래서 재훈이 무릎 꿇었다. 민준아, 나랑 평생 함께할래.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응, 영원히.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책을 읽었고 민수는 내 동생이 행복하면 되라고 말했다. 지은의 아이가 태어났다. 민준은 삼촌이 됐다. 수십 년의 비밀이 풀린 후 진실은 자유를 가져왔다. 민준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살아있어. 진실로. 그는 미소 지었다. 삶은 계속됐다. 사랑으로 가득 차. 민준의 삶은 태호의 장례 후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재훈과의 관계는 달콤했지만 외부의 압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에서 상사가 불렀다. 김민준 씨, 내 가족 이야기 들었어. 정신 차려. 고객들이 불편해해. 민준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개인사를 용납하지 않았다. 조아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게 숨겨졌다. 재호는 그만두자.
나랑 영화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재훈의 꿈은 LGBTQ 테마 다큐멘터리였다. 아버지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자 민주는 동의했다. 그들은 태호의 친구 준호를 인터뷰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태호는 강했어. 사회의 폭풍 속에서. 촬영 중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태호의 옛 연인의 동생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40대 여성, 태호의 비밀을 알던 유일한 사람 중 하나였다. 오빠가 태호 형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죽음은 자살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죠. 수연의 증언은 충격이었다. 태호의 연인, 이준은 자살이 아니라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은 것이었다. 가족들이 게이 스캔들로 포장한 거였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가족 전체가 흔들릴 터였다. 민주는 재훈에게 말했다. 이걸 공개할까? 더 아프게 할 수 있어. 재훈은 진실은 자유야. 숨기면 반복되라고 답했다. 갈등이 깊어졌다. 한편 어머니가 변화를 보였다. 그녀는 LGBTQ 센터에 방문했다. 태호를 용서하고 싶어요. 센터 상담사는 당신도 피해자예요. 사회가 만든 편견이죠 라고 했다. 어머니는 민준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 사랑했어. 게이든 아니든 그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였다. 하지만 민수 형은 여전히 거부했다. 다큐멘터리. 그건 가족을 더 망치는 짓이야. 형제 간 대립이 심해졌다. 민주는 형, 아버지의 진실을 알면 후회할 거야 라고 설득했다. 민수는 내 삶은 이제 안정됐어. 왜 파헤쳐? 라고 소리쳤다. 촬영이 마무리될 무렵 재훈의 전 연인, 강민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제 기자였다. 다큐 소스 주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은 재훈과의 재결합이었다. 재훈은 거절했다. 민준이가 내 인생이야. 강민은 분노했다. 그럼 내 비밀 폭로할게. 네가 게이인 거 가족에게 위협이었다. 민준은 두려웠다. 재훈아, 나 때문에 재훈은 함께 이겨내자라고 안심시켰다. 그들은 강민을 무시했지만 불안은 커졌다. 봄이 왔다.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렸다. 작은 영화관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다. 화면에 태호의 미소가 떠올랐다. 준호의 목소리. 사랑은 죄가 아니야.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강민이 기사를 썼다. 김민준의 다큐, 가족 비밀 폭로, 논란이 일었다.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내 아버지 죽음, 자살이 아니었어. 익명의 목소리. 수연의 증언이 유출된 듯했다. 민준은 혼란에 빠졌다. 논란은 순식간에 퍼졌다. SNS에서 김태호 비밀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가족이 죽은 척한 게이 아버지. 드라마 같아.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컸다. 동성애 선전. 한국 문화 파괴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민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야. 재훈은 내가 먹여 살릴게라고 했지만 민준은 자괴감에 빠졌다. 내가 아버지를 소환한 탓이야. 재훈은 안아주며 아니, 진실을 밝힌 거지라고 위로했다. 그때 지은이 서울로 왔다. 그녀의 남편이 다이 교육에 안 좋아라고 했지만 지은은 가족을 지키고 싶어라고 했다. 오빠, 다큐 봤어. 아버지 미소가. 나 어렸을 때 기억나. 지은의 눈물.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 작은 조카가 민준을 삼촌비라고 불렀다.
그 순간 민주는 힘을 얻었다. 우리 함께 싸우자. 가족 단합이 시작됐다. 민수 형도 변화했다. 형은 몰래 다큐를 봤다. 아버지, 미안해, 형이 말했다. 내가 편견에 사로잡혔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버지 탓으로 돌렸지. 민수는 보수적인 회사원이었다. 상사가 게이 가족 조심해라고 했을 때 그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제 내 동생이 자랑스러워라고 했다. 형제는 맥주를 마시며 밤을 보냈다. 형, 재훈이 어때? 민수가 물었다. 민주는 최고야 라고 웃었다. 하지만 강민의 위협은 계속됐다. 그는 수연을 설득해 더 많은 비밀을 캐냈다. 태호의 연인, 이준, 은 살해당한 거 아냐. 루머가 퍼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20년 전 사건 재조사, 수연은 증언했다. 오빠는 태호 형과 행복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이준 오빠를 쫓아냈죠. 스트레스로 죽었어요. 태호의 가족, 즉 민준의 외조부모가 연루됐을 수 있었다. 어머니가 고백했다. 시아버님이 스캔들이라고 하셨어. 태호를 쫓아내고 이준을 협박했어요. 수사는 가족을 뒤흔들었다. 외조부모는 그건 옛날 일이야. 용서받아라고 했다. 하지만 진실은 잔인했다. 민주는 할아버지, 왜요? 라고 물었다. 외조부는 침묵했다. 재판이 다가왔다. 재훈은 다큐 후속편을 만들었다. 과거를 직면하자 관객은 늘었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여름, 재판날 법정은 긴장됐다. 판사는 편견으로 인한 피해라고 판결했다. 외조 부모에게 상징적 벌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용서였다. 어머니가 외조모에게 말했다. 이제 끝내요. 가족 화해의 순간. 민준과 재훈은 제주로 여행 갔다. 태호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 우리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사랑은 계속됐다. 여행 후, 민준의 삶은 새 국면을 맞았다. 재훈의 다큐가 영화제로 선정됐다. 부산국제영화제 최우수 다큐상 수상. 무대에서 재훈이 말했다. 이 상은 태호 씨께 바칩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관객 박수. 민준은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상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렸다. 영화제 후, 한 남자가 다가왔다. 김민준 씨. 저는 이준의 사촌이에요. 그는 태호의 연인과 관련된 자료를 가져왔다. 오래된 일기장. 태호 형은 행복했어요. 당신 아버지 덕분에. 일기장은 감동적이었다. 이준의 글씨로 태호와의 사랑, 영원해. 민준은 재훈과 읽으며 울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들은 일기장을 다큐에 추가했다. 공개 후, 반응은 폭발적. 진짜 이야기야. 눈물나 긍정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보수 미디어가 반격했다. 영화제, 동성애 선동, 시위가 일어났다. 민준의 집 앞의 사람들. 가족 파괴자, 재훈이 막아섰다. 사랑은 파괴가 아니야. 갈등 속, 민준의 어머니가 나섰다. TV 인터뷰.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게이여도 아버지였어요. 그녀의 용기는 뉴스 헤드라인. 사회가 흔들렸다. 젊은 세대가 지지했다. LGBT 권리, 해시태그. 민수는 회사에서 내 가족 자랑스러워라고 선언. 승진했다.
지은의 마을에서도 변화. 동성애. 사람 일인데. 하지만 개인적 위기가 왔다. 재훈이 민준아, 나 레이 제안 받았어. 할리우드 스튜디오, 민준은 충격. 나 없이 재훈은 함께 가자라고 했지만 민준은 한국에 뿌리 둬야 해. 가족이, 이별의 그림자. 밤새 토론. 사랑이면 기다릴 수 있어, 재훈 말했다. 민준은 두려워. 아버지처럼 잃을까봐 결국 재훈이 포기했다. 너랑 여기서. 가을, 그들은 결혼식 비슷한 파티를 열었다. 가족, 친구들, 한강 유람선. 영원히 함께 음인준의 맹세. 어머니가 축사. 태호가 보일 텐데 눈물의 밤. 새 프로젝트 시작. 이즈르그 청소년 센터. 민준이 대표. 아버지의 유산 아이들이 왔다. 저도 게이예요. 도와주세요. 음인준은 안아주었다. 재훈과 함께 상담. 변화의 물결. 센터 개소 후 성공적이었다. 후원금 모금. 유명 연예인 지지. 하지만 내부 갈등. 직원 하나가 너무 급진적이라고 반대. 사회가 아직 준비 안 됐어. 민준은 천천히 가자라고 했지만 스트레스 쌓였다. 재훈은 휴가 가자 제안. 제주. 태호의 집 바람소리 들으며 그들은 사랑을 확인했다. 민준아, 나 없이 못 살아 키스. 감정의 절정. 돌아와. 충격 뉴스. 강민이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미안해. 질투했어. 편지. 재훈은 용서했다. 모두 아파. 민준은 긴간이야. 완벽하지 않아. 강민은 변화. 센터 자원봉사. 겨울. 눈 내리는 서울. 민준의 생일. 재훈이 서프라이즈. 반지, 프로포즈. 결혼하자. 가족 모임. 어머니 축하해. 민수 동생. 잘 살아. 지은 다이도 초대할게. 하지만 사회적 반발. 법 개정 운동. 동성 파트너십. 시위. 민준 연설. 사랑은 평등해요. 군중 함성. 경찰 충돌. 재훈 다쳤다. 병원에서 민준 울음. 잃을 뻔했어. 재훈 강해져. 회복 후. 결혼식. 작은 교회. 목사 사랑의 이름으로 가족 축복. 새로운 시작. 센터 확장. 전국 네트워크. 민준의 책 출간. 아버지의 진실 베스트셀러. 인터뷰. 용서와 사랑. 책 성공 후. 해외 초대. 뉴욕 리빅 컨퍼런스. 민준과 재훈 출장. 한국 이야기 들려주세요. 강연. 편견 극복. 박수. 하지만 집에 돌아와. 어머니 병남 진단. 태호처럼. 민준 공포. 가족 모여. 어머니 살아. 행복하게 치료 시작. 재훈 지원. 가족이야. 치료 중. 과거 회상. 어머니의 젊음. 태호와의 결혼. 사랑했지만 몰랐어. 이제 이해. 민준아, 내 사랑 지켜. 봄. 어머니 회복. 기적. 가족 여행. 제주. 태호 묘지. 모두 여기 있어. 센터. 청소년 캠프. 아이들 이야기. 커밍아웃 힘들어요. 민준 나도 그랬어. 재훈 영화 워크숍. 창작.
새로운 위기. 보수 정치인 공격. 센터 폐쇄. 청원. 민준 대응. 미디어 전쟁. 승리. 지지자 증가. 여름. 재훈 영화 개봉. 태호의 그림자, 흥행. 상 받음. 민준에게. 영화 성공. 삶 안정. 하지만 민준 임신 비스. 아니, 재훈 아이 입양 논의. 우리 가족 만들자, 상담. 법적 장벽. 동성 커플 어렵다, 싸움 시작. 변호사 도움. 캠페인. 가족 지지. 어머니 손잡. 좋아. 민수 도와줄게 지은 아이 돌봐줄게. 입양 성공. 작은 소녀. 할인. 아빠. 첫말 눈물. 할인 키우며. 도전. 학교 괴롭힘. 두 아빠. 민준 설명. 사랑이 가족이야. 센터. 국제협력. 태국. 일본 LGBTQ. 교류. 겨울. 10주년. 태호 사망 10년. 기념행사. 진실의 유산 연사들. 재훈 연설. 사랑 승리. 10년 후. 할인 5살. 학교 잘 다님. 가족 모임 연례. 어머니 건강. 민수 딸 낳음. 지은 아들. 민준. 센터 이사장. 재훈. 감독. 새 영화 미래의 사랑. 사회 변화. 동성 결혼 합법화. 드디어 민준 재훈 재결혼. 법적. 바다 앞. 서약. 영원히 할인 꽃뿌림. 에필로그. 민준 편지. 아버지, 우리는 자유야. 감사해. 끝. 사랑의 승리.